나스닥이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또 4분기가 수익이 나기 좋은 계절이라는 얘기도 많고 또 역발상 신호들도 나와서 오늘 요거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미스터 마켓의 마음이 어떨지, 미스터 마켓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가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주간으로 보시면요, 여기 한 주 보시면 지금 분위기 뭐 금리 급등했다 이러는데 또 빅7만 보시면 주간 수익률이 거의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부터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보시면 거의 3에서 5% 거의 급등이죠. 이 정도면 주간. 빅7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폭등했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한 주 수익률이 좋았는데, 자세히 뜯어보면은 빅7을 제외한 주식들은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빅7이 3에서 5% 올랐는데도 나스닥이 1.8밖에 못 올랐다는 거는 나머지 주식들은 오히려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는 심지어 마이너스, 약보합이지만 마이너스 마감했다는 거는 지금 거의 정말 또 기술주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고, 대표 기술주 일부, 아주 극소수의 일부를 제외한 주식들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쏠림,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고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장기 금리가 물론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채권은 또 빠졌습니다. 장기 채권은 반토막을 넘어서서 고점 대비 53% 빠졌는데요. 이거 뭐 어디까지 빠질지 얘기도 좀 같이 해보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역발상 긍정 신호들이 무려 5개가 나와가지고 요거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부정적인 면들도 많지만 그 와중에 또 긍정적인 면도 한번 같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균형감 있게. 그래서 일단은 미 증시가 강력한 변곡점이자 지지선이라고 불렸던 4200을 일단은 지켜냈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하다고들 많이들 보시고 계시거든요. 여기 외신에서도 4200 지점이 아주 중요한 승패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해냈느냐 실패하느냐, 반등하느냐 떨어지면서 충격을 주느냐의 변곡점에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지켰습니다. 4200에서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 돌아오는 주에 반등을 좀 이어가 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요 파란 선이 장기 추세선이라고 불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심리적인 기술적인 지점으로도 불리는데, 여기를 일단은 지켜준 점은 일단 하나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올해까지 이렇게 선을, 저점들을 이어서 선을 그어보면은 이게 이제 올해 상승 추세선을 또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데, 작년 10월이 3,500이 S&P 500이 바닥이었고 올해 3월 은행 위기 때 저점이 3,800 정도 됐고, 요 두 개를 이어보면 이렇게 4,200 정도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참고만 하시는 지표 정도인데, 이런 올해 상승 추세선을 일단 증시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 파란 선 이동평균선은 침체가 온다는 아주 강력한 쇼크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웬만하면은 좀 버텨주는 선이거든요. 작년에는 침체가 온다라는 얘기가 더 팽배해가지고 고금리 긴축에 요 파란 선을 뚫고 내려갔었는데, 올해는 요 위에서 좀 지켜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긍정적인 보고서로 많이 입장을 약간 바꾸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많이 빠졌다 이거죠. 조정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 금리 급등이 좀 단기적으로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금리 오르는 게 끝난다는 얘기는 아닌데 단기 급등이 지나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지금 뭐 장기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최근에 너무 채권도 많이 빠지고 금리도 지나치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금리 급등세가 좀 진정된다면, 반대로 증시는 좀 단기 과매도, 쉽게 말해서 단기 하락이 과도하기 때문에 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이 과매도라고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2022년 10월 증시 저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이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증시 분위기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글로벌 증시, 미국 증시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과매도, 과도하게 단기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10%대 조정 받았을 때 사두면 내년 상반기까지 잘하면 15% 수익도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금요일날 여기 나오면서 또 시장이 이걸로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좀 입장들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구나, 단기적으로 중장기 관점은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시장의 우호적인 말을 좀 해줍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미국 금리가 좀 너무 단기적으로 과열됐다. 요거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역시나 앞에나 마찬가지로 채권이 빠진 구간이 너무 심하게 단기적으로 빠진 것 같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요즘 가장 주목 많이 받고 있는 미국 장기 채권 ETF TLT라고도 하죠. 요거 지금 50% 넘게 빠졌거든요. 53%까지도 빠졌는데, 요게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빠졌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역사적인 충격이 있을 때 수준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요거 채권 반등 요인이 있지 않냐, 너무 금리가 이렇게 끝없이 일자로 오를 수는 없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인즉 금리가 좀 주춤해주면
증시도 숨통이 트이면서 반등해줄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기 관점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금리가 다시 내려온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오히려 이거 나쁜 거 아니다. 금리 급등하면서 연준이 항복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시장에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은 입장이고 쇼크가 오면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 한 연준의 인사가 이런 말까지 했죠. 인터뷰에서 지금 이 정도면은 금리가 올라가준 덕분에 우리가 긴축 안 해도 이미 금융 수준이 올라갔다, 악화됐다, 훨씬 더 긴축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더 올리거나 더 오래 끌고 갈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시장 우호적인 금리의 진정을 도와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정말 금리가 계속 끝없이 올라가면 시장에 충격이 올 테니까 뭐 연준도 그걸 바라지 않겠죠. 정말 어디가 부러지거나 기껏 또 뭐 하다가 금리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더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왼쪽 자료도 보시면 최근에 금리 급등 때문에 거의 금리 인상을 2번 한 수준까지 영향이 커졌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인데 최근에 시장금리가 급등한 것 때문에 거의 금리가 6% 가 있는 수준이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지금 금융시장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 인사들도 이거 좀 괜히 말 더 세게 했다가 금융시장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부작용 나온다,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워워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연준의 행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진정될 거다라는 목소리도 조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뭐 금리 5% 간다, 6% 간다 이런 말만 나오다가 조금 분위기가 워워 하는 모습입니다. 톤다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급등돼 버리면은 연준도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고민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왼쪽 자료 보시면요, 저도 이거 간만에 보는데 여러분들 연준이 양적 긴축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돈을 풀었다는 거고요. 연준이 양적 완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풀기,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8.9조 달러까지 올렸다가 계속 긴축한다 선언하고 돈을 거두다가 갑자기 이때 은행 위기가 터지면서 발작이 한번 나면서 연준이 일시적으로 돈을 풀었다가 다시 줄이는데요. 제가 간만에 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고점 대비 10% 좀 넘게 줄었습니다. 물론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줄인 겁니까?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반 늘렸다가 지금 10% 빠진 거니까 이게 연준이 돈을 풀었다가 다시 걷어들인 규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게 무슨 긴축이냐 하실 수 있지만 나름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시장이 지금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매주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준이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의문도 있는 겁니다. 요거 멈추고 돈 거두는 걸 그만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유동성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겠죠. 유동성 공급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은행위기 터졌을 때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돈을 풀어서 공급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이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천년만년 금리를 계속 조이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강세론자죠. 영원한 강세론자 통리 형님도 다시 또 이제 저점이 나왔다, 10월 저점 나온 것 같다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모두가 지금 금리 얘기하고 있을 때는 다 이제 끝난 악재다, 단기적으로 요거 이제 다 반영됐다. 그래서 월가에서 나와가지고 뭐 5% 간다, 6% 간다, 금리 뉴노멀이다 하는 건 이제 시장이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그 우려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거의 끝난 악재다, 이제 고만 겁먹어라, 증시는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반영하기 때문에 4분기 기대도 좋다 하면서 연말 랠리 간다고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요 말대로 하면 참 기분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인상 깊어서 가져왔는데 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혀 증시나 경제에 관심 없으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늘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금리가, 뉴스 보니까 금리가 큰일 났단다 얘야, 어떡하니? 라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투자자 관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금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끝물이다, 증시 저점 다 왔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어머니 지표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이런 것들 봐도 금리 단기 과열이 끝물이구나 라고 느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톰리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고금리만 좀 진정돼도 증시가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최대 악재는 금리 급등이었으니까. 거기다가 달러도 지금 3고 현상이었는데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였는데 강달러도 일단 11주 연속 상승을 마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돌아오는 주에 봐야겠지만 일단은 11주 연속 상승을 하고 12주까지는 못하고 결국 마이너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은 보통 이렇게 뾰족하게 피레침이 위에 있으면서 내려오는 거는 반전 신호로 많이 불리거든요. 분위기가 바뀐다. 그래서 윗골이라고도 불리는데 요게 이렇게 피레침 모양을 달고 내려와 있으면
내려간다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정말 참고만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달러도 증시에 별로 안 좋은 요인이었는데 강달러도 좀 진정되면 뭐 달러가 막 엄청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강달러 추세만 좀 멈춰줘도 증시가 또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도 진정, 달러도 진정될 수 있는 신호들이 하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고 현상 중에 하나인 유가도 일단은 10% 넘게 급락을 하긴 했는데 지금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간에 제 영상을 찍는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중동 쪽에서 전쟁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긴 했지만 유가가 다시 급등할 수도 있고 역시 지역 갈등 때문에 유가가 또 상향 쪽으로 방향을 다시 틀어서 올릴 수도 있고, 이러면 또 고금리 혹은 고물가 이런 우려가 다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봐야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장기적으로 유가가 뭐 더 막 100불, 200불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경기 둔화 이슈도 반영하면서 좀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유가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치솟던 고유가 94불까지 가다가 지금 10% 넘게 떨어진 82불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또 유가 급등 요인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류하고 봐야겠습니다. 3고 현상이 좀 완화되는 했는데 유가가 하나 조금 어긋나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는 넣어놓긴 했지만 이스라엘 쪽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에 주말간에 미사일 보내고 난리 나서 지금 이스라엘도 공식 전쟁 선포하고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다 지지 선언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일지 좀 길어질지. 이게 구독자분들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단기 여기서 끝나는 문제인지 이게 확전되면서 다른 나라끼리 엮여가지고 참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될지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정도로 끝나면 이제 증시도 그냥 잠깐 살짝 휘청하고 말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골드만삭스 같은 쪽도 빅7 이제 지금 조정 받아가지고 10월달 중순부터 실적 시즌 시작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빅테크가 싸다. 다른 주식은 몰라도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같은 빅7이 성장성 대비 저평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싸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내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소위 우리 우스갯소리로 골드만삭스 반대로 하면 돈 번다는 얘기 있긴 한데 뭐 이게 제가 아주 신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너무 이렇게 고지고대로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런 자료가 나왔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거에 오히려 차라리 더 신뢰를 하실 만합니다. 뭐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 신호가 아닌데 일명 하락 베팅 비율인데 풋, 콜 비중이라 그래가지고 풋이 하락 베팅한다는 거고요. 콜이 상승 베팅인데요. 풋 베팅이 콜 베팅보다, 쉽게 말해서 하락 베팅이 상승 베팅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구간에 오면 보통 얼마 지나지 않아서 증시 저점이 나왔다라는 자료인데 실제로 이번 주에도 아주 하락 베팅 비율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한 신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가장 최근에 나왔던 자료로는 2022년 10월 달에 딱 증시 저점을 찍었죠. 그래서 그때도 하락 베팅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시기고, 그 전에는 2020년 3월이네요. 보니까 코로나 때 이 정도 신호가 나왔고 코로나 저점이었죠. 2018년 12월이니까 이때도 금리 급등으로 인한 폭락이 있었을 때 그 정도 때만 나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한 역발상 신호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이때 사면 돈 번다라기보다는 이 정도로 지금 심리가 되게 부정적으로 하락 베팅을 많이 해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증시랑 겹쳐보시면 하락 베팅이 치솟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증시가 다시 랠리를 이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공포지수가 일시적으로 극단적인 공포인 16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증시 많이 겁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증시 저점일 때도 16을 찍고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16까지 찍고요.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그래도 증시가 금요일에 살짝 반등을 해줘가지고 29까지 약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공포가 만연할 때는 또 사두면은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10월이 또 계절적으로도 올해 유독 계절적으로 잘 맞는다는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좀 계절성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여름에 안 좋았고 10월이 보통 계절적으로 상승장, 11월, 12월 갈수록 좋아지는 바닥 찍는 달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실제로 통계 보시면 바닥 찍은 횟수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달입니다. 그러니까 꼭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10월 달에 떨어지는 날도 많은데 떨어져도 꼭 바닥을 10월 달에 찍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장난 같은데 제가 봐도 10월 달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면서 바닥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작년 2022년 10월에도 그랬죠. 막 무섭게 폭락하다가 바닥 찍고 올라가서 바닥으로 기록된 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10월하고 3월이 보통 바닥이 많은데 계절적으로 그렇다, 통계적으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도 그러면 되게 신기하겠죠. 2년 연속 10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8월, 9월 진짜 올해도 수익률이 안 좋았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더 내려갑니다. 10월 달에도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게 아니고 10월 달에도 더 막 고통을 주다가 변동성이 컸다가 올라가면서 연말 랠리로 이어지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으로 남는, 이렇게 4분기가 그래서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올해도 그런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용기 내서 잘 중동 전쟁이라든지 고금리 이런 이슈로 있을 때 잘 또 사모아두면 연말에 해피한 또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리스크 관리해야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절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3고 현상 진정 기대감이 일단 붙었다. 물론 여기에 지금 어긋난 거는 유가가 다시 올라가 주면은 어긋날 수도 있다. 여기 있고, 그리고 월가가 거기에 이제 단기 과매도 시점 분석을 하면서 강력 콜 보고서들을 쏟아냈고,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듯이 심리적으로 지금 풋 하락 배팅 해놓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역발상 신호일 수 있고, 또 계절적으로도 4분기 진입하면서 10월 저점을 찍고 11월, 12월로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해서 5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정리해봤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런 쪽도 경제지표 얘기 잠깐만 드리면, 금요일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증시가 쇼크를 먹고 급락하다가 장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그 얘기 잠깐만 드리면, 처음에는 고용 숫자가 너무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17만 명 정도가 채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3만 명이 넘게 채용됐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시장이. 그래서 이거 긴축 더 해야 된다 막 하면서 쫄아가지고 이제 시장이 다 떨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시장이 명분을 찾은 거죠. 근데 일자리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뽑았는데도 왜 임금은 진정되는 거야? 이러면서 오른쪽 보시면 임금 인상률,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사람도 많이 뽑았는데 임금도 진정되는 거면은 완전 골디락스네. 이거 완전 연준의 두 가지 책무인 고용과 물가를 다 잡았네. 대박이네. 이러면서 시장이 막 반등을 하는, 정말 아다르고 어다르죠. 이게 해석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일단은 시장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일자리가 늘었지만 임금 상승률이 둔화됐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본 거죠. 일단 명분은 그렇습니다. 공감을 못 하실 수 있지만 시장의 논리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자세히 뜯어보니까 고용 숫자가 많긴 한데 이 질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보니까 투잡 쪽, 여기 파트타임 잡이라고 하죠. 파트타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거 보니까 이거 지금 고임금 아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파트타임만 늘어나고 풀타임은 줄었네. 정규직은 줄고 있네. 파트타임이 이런 거는 중복 카운트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배달 알바를 하면서 투잡을 뛴다. 그러면 저는 고용보고서에 2명으로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착시 현상도 있다라고 분석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오른쪽도 지금 공공 일자리, 바이든 행정부 주도의 공공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는 아주 성장률이 저조하고 둔화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또 민간 일자리도 그나마 되게 고임금이 아니라 저임금 위주의, 여기도 보여드렸지만 파트타임 같은 단순 노동직 같은 서비스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착시 현상이 있다, 고용이 강력한 게 아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리 급등이 좀 진정되고, 이거 봐라, 이제 경기 둔화는 오고 있다, 고용 지표를 봐도. 그래서 증시가 오히려 나스닥 위주로 반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용 보고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석은. 그리고 각종 카드사에서 계속 리포트를 이런 식으로 내고 있어요. CT도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사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월간 데이터를 계속 발표하는데 가을 들어서 갑자기 카드 사용량이 급격히 감소 중이다 라면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내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이 진해진다는 얘기는 점점 더 감소폭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 가을 되니까 마이너스 10.8%, 올해 내내 감소폭 커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점점 카드 사용을 줄이고 있다. 카드 사용 줄이고 소비 줄인다는 거는 경기에 당연히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CT도 이렇게 됐고, 제가 지난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도 보여드렸는데 지금 소비를 대변하는 이런 실시간 데이터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추가 긴축은 이제 좀 어렵고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스닥도 먼저 반등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다가 돌아오는 주에 이제 물가 발표되는데, 다행히도 일단 물가가 둔화될 걸로 또 전망이 돼요. 일단은 전년 대비 물가가 잡히고 있다, 여전히 느리지만 다 잡히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다음 주에도 물가 지표가 잘 나와만 주면 증시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데, 변수가 이제 생겼죠. 이스라엘 그쪽 중동 쪽 때문에 유가가 만약에 정말 레인지 밖으로 급등이 이어지면 또 이거 완전 물거품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어긋나 버리는 그런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거는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은 이제 일단 이렇게 물가가 내려오는 방향 확인되면은 증시가 나스닥 위주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이 정도. 돌아오는 주는 물가 지표 하나 정도 있고,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서
개별주들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우리 궁금해하는 빅7도 이제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되고, 그래서 제가 캘린더는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페에 와서 같이 한번 공유 드리고, 그래서 지금 긍종 역발상 신호들, 막 세상에 온통 안 좋은 얘기밖에 없지만 또 약간의 역발상 신호들 5개와 임금 상승률 둔화되는, 물가가 조금 그래도 잡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어가지고 요게 증시 반등을 도운 것 같은데, 돌아오는 주에도 좀 힘 받아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캘린더도 이제 나와서 제가 계속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으면 제가 카페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빅테크는 10월 18일 테슬라부터 실적을 끊는데 아직은 아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긍정적인 리포트도 있던데 잠깐 읽어보시라고 넣어놨는데 카페에 업로드 해두겠습니다. 한 장짜리거든요. 짧은데 8, 9월 지금 증시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 리포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3개월 연속 하락은 잘 안 한대요. 되게 희망적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8, 9월 모두 떨어졌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도 정말 웬만한 약세장에서도 3개월 연속 빠졌을 때는 손에 꼽는다네요. 역사적으로 5번인가요? 아무튼 엄청나게 적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폭락기에도 3개월 연속 하락은 되게 드물었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 흥미로워서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넣어놓겠습니다. 카페에. 다음으로, 여러분 혹시 가끔 내가 투자한 주식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나 궁금하실 때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얼마에 샀는지, 아니면 최근에 추가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정보나 분위기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보시면 종목 주주 분석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테슬라 주주들은 평단가가 얼마 정도 될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206불에서 264불 정도, 요 사이에 거의 절반 가까운 투자자분들이 몰려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또 흥미로운 부분은 무려 46%의 주주분들이 물려서 또 손실이 난 상태로 구조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 포함되시는 구독자분들은 나만 물린 게 아니구나 하면서 한편으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외에도 확실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 하시는 분보다는 추가 매수 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타기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종목의 동향을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